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그 10년 만에 매수기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의 목표는 주식을 한 번도 매매해 보지 않은 분도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최적의 주식 매수 기회에 그동안 모은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그 인생에 한 번 기회를 잡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주제를 첫 번째 영상에서 일단 어느 국가에 투자하는가,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언제 매수하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어느 국가에 투자는 제가 미국, 기술력과 유연한 고용, 그리고 중국은 인구, 노동력, 기술력, 그리고 젊은 국가들이 있죠.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제 고령화 국가로 접어서고 저출산에다가 이제 선진국 쪽으로 진입이 되면서 이 성장보다는 평등이나 복지 쪽에 더 중점이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그 국가에 대한 위험 요소를 미국은 이제 지도자 문제, 그리고 국가 부채 문제, 중국은 독재 사회, 그리고 사회주의의 그 어떤 단점이죠. 회계적으로 좀 불투명한 거,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개인의 자유가 좀 제한되는 그런 약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젊은 국가들은 정치적인 혼란이나 이제 중진국에서 이제 많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면 한국도 겪었던 부의 쏠림이나 복지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급등도 기대되지만 예기치 않은 어떤 블랙스완도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무리한 정책이 난파돼서 주가가 5분의 1 폭락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좀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승폭도 훨씬 클 수가 있겠죠. 한국이나 중국 같이 상당히 발전을 이룬다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출산율도 굉장히 좋고 노동력도 좋죠. 지금 고용에 대한 노동시장이 강하지도 않고요. 자,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매수하나에 대한 이제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폭락이 오면 좋겠다, 폭락이 오면 나는 주식을 사겠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폭락 때,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IMF나 서프라임이나 코로나 때 폭락을 한 이후에 매수를 하면 어김없이 다시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하락이라는 것이 진짜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의 리스크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의 기간을 분류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장기간의 하락이 될 수 있는 하락이라면은 섣불리 매수하면 안 되겠죠. 아예 그런 하락 장세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하락의 기간에 따른 이유를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하락의 기간, 하락의 이유에 따라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가. 매수한 후 시장이 재하락하면, 이것이 4개의 소주제입니다. 첫 번째, 하락의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당연히 저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좀 40대 이전 분들은 아마 거의 미국 시장의 상승을 주로 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주식을 안 했다고 보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8년부터 시장을 봐왔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장세를 많이 보았죠. 슈팅의 장기 하락에서는 매수 타이밍은 늦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가지 사례를 봤는데, 경제, 자산, 그러니까 경제나 자산이 고점에 친 거죠.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1990년에 일본이 고점에 쳤습니다. 이 고점에 쳤다는 것은 슈팅이 있었다는 겁니다. 차트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이후로 일본은 30년 동안 이 고점을 되찾지를 못했었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공황 때도 있었고 닷컴 버블 때도 20년간 고점을 똑같이 찾지 못했죠. 많은 유튜버나 젊은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은 꾸준히 우상향을 했다고 하나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20년씩 계속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정고점을 깨지 못한 그런 어려운 시기가 100년 안에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닷컴 버블 붕괴 9년 하락이 아니라 거의 15년 정도 하락으로 볼 수가 있죠.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간에 섣불리 폭락을 했다고 매수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죠. 여기서부터 이제
1990년에 이때는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2위였죠. 그 한국 전쟁 이후로 일본이 빠르게 경제적으로 그 한국 전쟁의 덕을 많이 받고 지수가 이제 85년부터 급등을 했죠. 주가 지수가 4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수의 큰 상승, 미국 같이 뭐 이렇게 꾸준히 상승한 것이 아니라 그 한 5년의 기간 동안에 4배의 지수의 급등이면은 거의 뭐 10배 이상, 50배, 100배씩 오른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급등이 나서 오버슈팅이 났다. 뭐 월봉이 거의 이렇게 날아가죠. 이런 경우에는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의 조건에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단기간의 급등이죠. 뭐 꾸준히 4배 오른 것이 아니라 단기간 한 5년에 걸쳐서 400%가 올랐다는 것은 거의 1년에 80% 100%씩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복리로 따지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올라간다고 반등한다고 다시 들어가면 크게 물렸을 겁니다. 여기서 또 올라간다고 반등한다고 매수를 들어갔으면 또 크게 물렸죠. 여기서도 크게 물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회복하는 것은 서브프라임 때 마지막 저점을 찍고 하락의 끝에 서브프라임으로 인해서 마지막 진바닥을 보고서 그때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지수는. 그러니까 하락 이후에 섣부른 매수는 모조리 손실이고 전 세계적으로 악재가 터진 서브프라임 이후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도입 때 일본은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998에서 2005년에 이거는 더 심했죠. 2005년인데 2007년에 6100 거의 6배 오른 게 2년 동안에 6배가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승이었죠. 그 이후로는 이제 급락을 가져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월봉상으로 이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그 반등을 다시 되돌림이 나서 다시 상승할 것이다 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첫 번째 하락에 주식 투자자가 물려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락, 대폭락이 이렇게 장기 폭락 때는 1차례 상승, 2차례 상승, 3차례 상승 때 그 저점이라고 매수해서 들어갔던 분들이 다 물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5년간의 미국 장을 보고 미국 장에 10% 20% 빠지면 그때 매수를 하면 그러니까 20% 하락해서 심리가 무척 안 좋을 때 매수를 했더니 다시 최고점까지 상승을 해서 나는 단기간에 상당한 그 수익을 냈다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아마 똑같은 매매 방식을 고수하면 이런 장기 하락 주기에 걸리면 엄청 손실이 나겠죠. 이 끝에서 물린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되돌아갈 때 20% 떨어지고 10% 상승할 때 저점을 탈출한다고 들어왔다가 물려서 또 20% 하락하고 다시 손절하고 다시 10% 올라갈 때 또 들어가면 또 거기서 물려서 또 20% 하락하고 끝없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가장 주식이 무서운 것이죠. 이것은 이제 경제 대공황입니다. 많이 말만 들은 거죠. 저도 사실 뭐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연구만 한 사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이때 이제 미국이 마치 중국 같은 입장이었죠. 전 세계의 생산량의 40% 정도를 미국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S&P나 나스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무려 단기간에 10년 동안에 거의 보면은 한 4-5배가 올라갔습니다. 380일이 고점으로 알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이때 이제 하락을 했죠. 29년에 이제 대폭락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폭락할 때 물려서 다 거지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반등할 때 다시 올라간다고 매수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또 망하고 또 다시 올라간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망하고 이것을 계속 한 4년간 하면서 거의 모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거지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때 1929년 이후로 이제 55년 한 50년대 중순까지 이 대공황 때 찍었던 고점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미국이. 시간으로 따지면 25년 정도죠. 물론 미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이지만은 만약 이런 기간에 주식을 미국에서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25년이란 기간은 한 사람의 거의 그 생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의 그 3분의 2 정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모두 망했을 겁니다. 이 기간에 투자했던 워렌 버핏이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것은 이 이후에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 당시에 뭐 60년대 뭐 이럴 땐 남미, 아르헨티나 이런 데도 잘 살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도자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다 꼬나 박았죠. 미국이 성장했기 때문에
주가 지수 워렌 버핏이 성공을 한 것이지, 미국이란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성공한 것이지, 그분이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서 태어나서 주식 투자를 했다면 그때는 자국의 주식밖에는 아마 투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아마 망했을 겁니다. 나스닥 지수도 다시 이제 경제 대공하는 우리 옛날 얘기를 하고 앉았냐 하실 분들이 있어서 최근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0년에 이제 닷컴 버블이 일어났죠. 닷컴 버블 때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거의 500대에서 한 3배, 4배 정도 상승을 했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락한 것이 서브프라임 때까지 하락하고 이때 고점을 못 넘었죠. 다시 넘어선 것이 2014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미국이 그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닷컴 버블 때 이제 매수를 중간중간에 이제 상승한다고 들어가신 분들은 또 망했죠. 물론 이 정도에서 샀으면은 수익이 많이 났겠지만 결국은 전 세계의 차트를 보면은 저점을 찍은 것이 거의 서브프라임 때입니다. 한국은 뭐 2008년에서 2009년 초까지 서브프라임 때 전 세계 시장이 저점을 찍었죠. 사실 그리고 이때부터 전 세계 시장이 다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유동성의 힘이 컸습니다. 서브프라임이 이제 돈의 흐름이 막힌 거기 때문에 돈을 무제한 공급하는 유동성의 공급이 있었죠. 그 자금이 전부 이제 주식으로 들어오고, 또 이제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가 시장도 떨어뜨렸지만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닷컴 버블 때 주식이 망했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돈이 미국의 부동산에 많이 몰렸었습니다.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또 버블이 생겼죠. 그래서 부동산의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서브프라임이 생겼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올라가는 것은 부동산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는데, 그 유동성이 15년간 횡보를 하던 주식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투입이 되면서 엄청난 랠리를 보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아마 서브프라임 이후로 코로나 때 잠깐 떨어지고, 또 인플레이션, 코로나 이후 이제 경제가 살아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금리를 연준에서 단기간에 엄청 올렸죠. 그때 이제 급락하면서 다시 올라간 거. 이걸 보고 이제 단기간에 급락되는 무조건 사면은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잘못된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경제대공황 때랑 닷컴 버블 때를 보면 섣부른 저가 매수는 뭐 중산층이나 아니면 잘 살던 사람도 하류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엄청난 자산의 대폭락이었던 시기입니다. 한국도 보시면은 이때 이제 이런 급등이 있었죠. 이것은 이제 한국 올림픽,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죠. 이때 자본주의화의 영향도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속하게 폭락을 했고, 다시 이제 1994년 이때 이제 점점 이제 해외 자본이나 이런 것들의 자유화가 되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하락한 것이 이제 IMF 때까지 저점을 찍었죠. 그 한국도 이 1994년에 고점 찍은 것을 거의 12년, 13년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서프라임 때 이 고점을 다시 깼죠. 고점을 돌파한 것은 2006년, 한 12년 정도의 하락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저가 매수 들어갔던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았겠죠. 한국도 똑같습니다. 이 서프라임 때 저점을 찍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저점 찍고 올라갔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시대 때 저점 찍고 올라갔으나 이제 고점을 뚫지는 못했죠. 미국 시장이 이제 고점을 뚫어서 이제 뭐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를 능가한 그 기간이었죠. 이 기간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섣부른, 그러니까 폭락을 했다 때 사는 것이 반드시 그 필승의 길은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10년, 20년간의 하락 기간에 걸리게 되면 저가 매수가 결코 저가 매수를 했는데도 뭐 20, 30% 빠지는 경우가 일본, 중국, 미국 다 발생이 됐죠. 전 세계 시장을 보면 거의 다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인도나 아는 베트남이나 이런 자본시장이 발달이 안 된 시장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안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넘버 10 안에 든 이런 주식시장들은 이런 엄청난 그 하락의 시기가 100년 안에 보면은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일생에 저가 매수라고 샀는데 그런 시기에 안 걸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폭락한 후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때 하락을 했을 때 사도 되느냐, 단기적인 하락은 어떤 거냐, 그런 것은 하락의 이유가 좀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락을 안 했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 때문에 하락했거나, 거꾸로 얘기하면 두 가지 이유가 똑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IMF가 그렇죠. IMF는 이제 한국을 위시해서 외환위기였죠. 동남아 쪽에 많은 국가들이
외환위기가 발생해서 국가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IMF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됐죠. 그리고 9.11 테러가 이제 극단적인 경우죠. 9.11 테러 때는 마치 전 세계로 전쟁이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이 세상이 놀랐지만은 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건물 2개가 부서졌을 뿐입니다. 그냥 테러 집단을 압살하는 걸로 단기간으로 처리는 끝나고 전쟁이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고 빠르게 회복을 했죠. 9.11 때도 저점을 깼었던 겁니다. 서브프라임 때도 이유가 좀 분명했었죠. 분명하면서 이유가 분명한다는 것은 원인을 처리를 하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유럽 국가부채 2018년인가요? 이제 그리스나 이런 쪽 나라들이 이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고 이랬을 때도 어떤 하락의 이유가 좀 분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코로나 때도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뭐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극단적인 얘기도 있었지만 인류는 극복을 했습니다. 원인이 분명한 것은 오히려 대처가 더 쉽죠.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급등이 있었고 슈팅이 있었고 어떤 자산의 고점, 슈팅이라는 것은 이제 고점이 치는 거죠. 이렇게 슈팅이 발생해서 고점이 칠 경우는 주가 지수나 주식이나 그 고점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투기적인 장세가 이루어진 거. 그리고 경제 대공황도 경제 대공황의 이유에 대한 논문은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에서 이 경제 대공황의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결해야 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닷컴 버블도 사실은 이것은 모든 지수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버블이었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신기술이 전 세계의 생산성을 굉장히 올릴 것이다. 굉장히 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 20년 굉장히 기술적으로 도약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 도약하는 것을 미리 땡겨서 다 지수가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지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것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차트에서는 다 보시면 알 것입니다. IMF는 1997년, 98년 이때 한국의 차트를 보시면 되고요. 9.11 테러도 9.11 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2003년인가요? 이때였을 겁니다. 다우지수나 그 하락 찍을 때. 그리고 서브프라임은 2008년, 2009년에 이제 저점을 찍었죠. 그렇다면은 자, 변곡점, 매매 원칙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자,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장기적인 급등, 2배라고 했으나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지수가 단기간에 3배, 4배 오른 경우 슈팅이 발생했을 겁니다. 네, 급등을 하면서 단기간에 급등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다 슈팅이 났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닷컴 버블 때나 아니면 그 경제대공황 그 1929년 바로 직전, 급락하기 직전 다 슈팅이 발생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급등이 서브프라임이나 9.11 코로나 같이 단기 급락을 한 이후에 단기 급등한 장은 제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급락 이후에 급등이 난 게 아니라 꾸준히 어떤 그 오버슈팅이 발생될 때까지 장기 급등이 일어난 이런 시장이 폭락을 했을 경우에는 저가 매수를 일단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유가 분명한 하락은 단기간에 하락이 끝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급등 후에 원인이 불분명한 하락,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전에 이제 29년 경제대공황, 그리고 일본이 이제 1990년 고점 찍고 하락하기 전, 그리고 단기간에 2년 동안에 600% 올랐던 중국 2007년 차트, 그런 하락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IMF, 9.11, 서브프라임, 어떤 원인이 나온다는 것은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경제 인력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이겨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미국 같으면 연준이겠죠. 우리나라 같아도 한국은행이나 가장 경제의 엘리트들이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겁니다. 하지만 이유가 분명하지 않게 하락을 한다. 이유를 모른다면은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대책이 나올 수도 없죠. 이런 단기적 하락이라도 일단 지수가 10년 만에 한 번 있는 매수 기회라는 것은 20% 정도 장이 빠진 것은 10년 만의 기회라고 할 수가 없죠. 최소한 지수가 50% 이상 빠지고 최소한 1차 하락 이후에 되돌림이 나고 반등이 있고 그 반등 이후에 또 2차 큰 하락이 나고 다시 그 반등 이후에 3차 큰 하락이 난 후에 진입을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곡점의 원칙을 세워놓고 제가
지난 주말 계속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이 준비할 것이, 결론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호기롭게 영상 3편을 만들어서 주식을 전혀 안 하셨던 분들도 이 영상 3편을 보고 큰 폭락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10년 만에, 자신의 인생에 10년 만에 어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매수를 과감하게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으나, 그런 영상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떤 영어회화 영상 3편을 보고 외국인하고 유창하게 영어회화를 할 수 있다고 만약 어떤 유튜버가 썸네일에다 써놓는다고 해도 거짓말이겠죠. 영상 3편 보고 영어회화를 잘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영상 3편을 보고 주식을 안 하시던 분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개념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올려드리는 이 1부, 3부를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핵심만 정리를 해서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2부, 3부 영상을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해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 시청하셔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최소한 주식을 안 하신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하신 다음에 제가 꾸준히 일주일에 몇 편씩 영상 올려드리는 것은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스킵을 하시고, 썸네일에 10년 만에 매수 기회다 라는 영상이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 영상을 꼭 시청하신 후에 매수를 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압축하고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도 그 영상 3편만을 보고 대폭락장에 인생의 기회를 살려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확연하게 깨달았습니다. 네. 이 점은 조금 죄송한 얘기긴 한데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네. 이번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제가 영상 준비해서 3편은 이제 다음 주나 그 정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